1985년 서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강인호 수사 일지 10편. 제안장, 불길 속의 진실. 서울 중구 을지로 1985년 5월 23일 새벽 4시 15분. 꽝. 거대한 폭음과 함께 주한 미국 문화원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을지로 일대를 뒤흔들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한지아가 급히 강인호를 깨웠다.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민한 상태였던 두 사람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미 문화원 1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다.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사상자는 일단 확인된 것만 사망 1명, 중상 4명입니다. 소방서장의 보고가 들려왔다. 경비원 한 분이 질식사하셨고 새벽 청소 직원들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강인호는 즉시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웅산 사건에서 얻은 경험으로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직감했다. 의심스러운 흔적들. 지아, 여기 좀 봐. 강인호가 건물 뒤쪽을 가리켰다. 창문 아래쪽에 검은 그을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패턴은 외부에서 시작된 화재예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그리고 여기 휘발유 냄새가 나요. 실제로 건물 주변에서는 강한 휘발유 냄새가 났다. 이것은 명백히 방화의 증거였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들이었다. 이상한 전단지가 있어요. 한지아가 불에 반쯤 탄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미제국주의 타도, 민족의 염원. 전형적인 반미 구호였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이 문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미제국주의나 민족의 염원 같은 표현이 남한 학생들이 쓰는 말투와 미묘하게 달라요. 강인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북한식 어투가 섞여 있었다. 첫 번째 단서. 현장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불에 탄 성냥갑, 일반적인 국산 성냥이 아닌 외제 성냥. 휘발유통 조각, 군용으로 보이는 특수 용기. 발자국, 흔적, 최소 4회, 5명이 움직인 흔적.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에요. 한지아가 확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해서 방화를 저질렀어요. 그럼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뜻이군. 강인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웅산 사건에서 경험한 복잡한 음모의 냄새가 났다. 정치적 파장.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다. 과격 학생들의 반미 폭력 행위로 판단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와 한지아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너무 빠른 결론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결론을 내렸다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은밀한 압력.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도훈 서장의 말이었다. 학생 시위대 몇 명만 체포하고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장님, 현장 증거를 보면 알아요. 하지만 위에서 내린 지시예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아웅산 사건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지아, 우리가 직접 조사하자. 비공식으로요?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제두장 의문의 전단지. 한국과학수사연구소 5월 24일 오전. 강인호와 한지아는 비밀리에 증거물들을 과학수사연구소로 가져갔다. 공식적인 수사가 차단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김 박사가 현미경을 보며 말했다. 필적 분석 결과, 이 전단지는 최소 3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어요. 3명이요?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다. 이 부분, 미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필압과 글씨체예요. 실제로 확대된 글자를 보니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 학생이 쓴 전단지에 나중에 특정 단어들을 추가한 것 같아요. 종이와 잉크의 비밀. 종이도 분석해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요? 이 종이 일반 학생들이 쓰는 종이가 아니에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지예요. 한지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부 기관요. 네. 그리고 잉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볼펜이 아니라 공문서에 쓰는 특수 잉크가 일부 섞여 있어요. 이것은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학생들이 만든 전단지라면 이런 재료를 쓸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 학생 시위를 가장해서 이 전단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강인호가 정리했다. 더 깊은 분석. 김 박사는 더 놀라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휘발유 성분도 특이해요. 어떻게요? 일반 주유소 휘발유가 아니라 군용 항공기 연료가 섞여 있어요. 군용 연료라고요? 네. 이런 연료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워요. 군 관련 기관이나 특수기관에서만 사용하거든요.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었다. 성냥갑의 비밀. 이 성냥갑도 특이해요. 한지아가 불에 탄 성냥갑을 자세히 살펴봤다. 일본제 성냥이네요. 일본제요. 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일본 성냥이 아니라 특수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김 박사가 확인해 주었다. 이 성냥,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특수 성냥이에요. 군용이나 공작용으로 쓰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발자국 분석. 현장에서 채취한 발자국 흔적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총 5명의 발자국이 확인됩니다. 어떤 신발들이었나요? 3명은 일반적인 운동화, 1명은 구두, 그리고 1명은 김 박사가 잠시 망설였다. 1명은 군화 같아요. 군화요? 네. 군에서 지급하는 전투화와 패턴이 일치해요.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 학생 3명, 민간인 1명, 그리고 군 관련자 1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었다. 시간대 분석. 불이 난 시간도 계산해보니 이상해요. 한지아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새벽 4시경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떤 움직임이었나요? 미 문화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시위를 할 리는 없잖아요. 맞아. 새벽 4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택한 것 같아요. 정치적 타이밍. 강인호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금 정치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요? 전두환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어. 아, 경제 개방 압력 때문이죠. 그래. 그리고 동시에 학생 운동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 그럼 이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볼까요?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학생 운동을 탄압할 명분을 얻는 세력. 복잡하네요. 새로운 증언자. 그때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다. 저는 미 문화원 근처 카페 주인입니다.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날 새벽에 이상한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젊은 학생들과 함께 30대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이상했나요?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군인 같은 태도였어요. 결정적 목격담. 카페 주인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 남자는 학생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지시를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계획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난 직후에 그 남자만 검은 세단에 타고 급히 사라졌어요.
차 번호는 기억나시나요? 어둠 속이라 정확히는. 하지만 정부 기관 차 같았어요. 이 증언으로 수상한 30대 남성의 존재가 확실해졌다. 언론의 반응. 한편, 언론에서는 사건을 단순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반미 학생들의 과경 시위. 문화원 방화로 반미 감정 절정. 정부. 과격 시위 강력 단속 예고. 모든 보도가 학생들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너무 일사불란한데요? 한지아가 의문을 표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 누군가 언론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제3장, 목격자의 그림자. 을지로 일대 탐문 수사, 5월 25일. 강인호와 한지아는 미 문화원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목격자들을 찾아다녔다. 공식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 다방 명동이라는 곳이에요. 한지아가 오래된 다방을 가리켰다. 카페 주인이 말한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다방 주인 박씨 55세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이미 경찰에 다 말했는데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 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강인호가 부드럽게 설득했다. 더 자세한 목격담. 박 씨는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좀 더 자세히 본 게 있어요. 어떤 걸 보셨나요? 그 30대 남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르다는 게? 학생들은 긴장하고 떨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너무 침착했어요.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마치 작전을 지휘하는 것 같았다. 학생들에게 시계를 보여주면서 뭔가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어요. 몇 시였나요? 새벽 3시 50분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4시 정각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군대식으로. 검은 세단의 정체. 그 검은 세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 차였어요. 그리고 번호판이. 박 씨가 잠시 망설였다. 어떤 번호판이었나요? 정확히는 못 봤지만 정부 기관 차 같았어요. 파란색 번호판이었거든요. 파란색 번호판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판이었다. 운전자는 봤나요? 네. 그것도 민간인 같지 않았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가 군인 같았어요. 또 다른 목격자. 다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다. 저는 신문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김 씨 40세라고 밝힌 남성의 증언이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미 문화원 뒤쪽에서 사람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씨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한 사람은 통조림 같은 걸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성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통조림이요?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 휘발유통 같았어요. 작전다운 준비. 김 씨의 증언을 통해 범행의 치밀함이 드러났다. 그 사람들, 완전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요?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불을 지르고, 한 명은 전단지를 뿌리고, 마치 훈련받은 것 같았나요? 네. 완전히 전문가 같았어요. 그리고 김 씨는 결정적인 목격담을 했다. 그런데 불이 나고 나서 그 사람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학생들은 당황하고 놀라는데 그 30대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CCTV 추적. 한지아는 주변 건물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미 문화원 주변에 CCTV가 있을까요? 찾아보자. 다행히 미 문화원에서 200m 떨어진 건물에 CCTV가 있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테이프를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운 영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거 보세요. 한지아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화면에는 새벽 3시 45분경 검은 세단이 미 문화원 근처에 정차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차에서 5명이 내려요. 그중 1명이 30대 남자네요.
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다른 4명에게 뭔가 지시를 하고 있었다. 완전히 지휘관 같아요. 차량 추적. 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확대해 보니 번호판의 일부가 보였다. 바12에 34XX. 뒤에 2자리는 안 보이네요. 그래도 충분해요. 바로 시작하는 파란 번호판이니까 정부 기관 차량이 확실해요. 강인호가 경찰서 컴퓨터로 해당 번호대의 차량들을 검색해봤다. 이상해요. 해당 번호대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기밀이요? 네. 특수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인 것 같아요. 진원 미상의 남자. CCTV 화면에서 30대 남자의 얼굴을 캡처해서 확대했다. 이 사람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한지아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서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뭔가 친숙한 얼굴이에요. 강인호도 그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군인 같은 인상이긴 하네요. 그리고 자세도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수상한 타이밍. 영상을 계속 분석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사람들 정확히 4시에 행동을 시작해요. 마치 약속된 시간 같네요. 그리고 불이 나자마자 즉시 철수해요. 너무 빨라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언론 조작의 흔적.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언론의 반응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모든 언론사에서 동일한 논조의 기사가 나왔다. 반미 학생들의 과경 시위, 문화원 방화, 계획된 테러, 정부, 강력 대응 방치. 너무 빨라요. 한지아가 의문을 표했다. 사건 수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아. 정부의 발표. 오후 2시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과격 학생들의 반미 감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속히 검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배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압력의 시작. 그날 저녁 강인호와 한지아에게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처리하라. 학생 몇 명만 체포하고 마무리하라. 더 이상 깊이 파지 말라. 아웅산 사건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너 이런 식으로 덮으려는 거네요. 한지아가 분노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강인호가 다짐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파헤쳐보자. 제4장 정치의 벽. 경찰청 본부 5월 26일 오전. 강경감, 한경위, 이리 와보세요. 이도훈 서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다. 사무실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일어났다. 안전기획부 김 부장입니다. 안기부라는 말에 강인호와 한지아는 긴장했다. 이번 미 문화원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공식적인 경고. 김 부장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강인호가 신중하게 물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국익을 위해 양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한지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럼 진실은 묻어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 부장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조심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압력의 본격화.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과격 학생 조직의 반미 시위로 결론짓고 주동자 몇 명만 체포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 증거들을 보면 현장 증거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 부장이 강인호의 말을 차단했다.
더 이상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도훈 서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웅산의 기억. 강인호와 한지아는 2년 전 아웅산 테러 사건을 떠올렸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진실이 은폐되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네요. 한지아가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어. 강인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사람이 죽었어. 그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어. 비밀 조사의 결시.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다.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비공식으로 계속 조사하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지.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의무야. 정치적 배경 분석.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당시 정치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1985년 지금 상황을 보면 강인호가 신문들을 펼쳐놓았다. 전두환 정권이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 어떤 압박이요? 미국으로부터는 경제 개방 압력, 국내에서는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한지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학생 운동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죠. 맞아. 이런 상황에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학생 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거야. 너무 타이밍이 좋네요. 우연치고는 말이야. 언론 통제의 징후. 더욱 이상한 것은 언론의 일사불란한 반응이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똑같은 논조로 보도하고 있었다. 반미 학생들의 테러. 문화원 방화. 용납할 수 없어. 정부. 강력 단속 나서. 이런 통제된 보도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나 가능해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그럼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뜻이야. 희생양 찾기. 며칠 후 예상대로 학생 몇 명이 체포되었다. 서울대 학생 3명이 미 문화원 방화 주동 혐의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강인호와 한지아가 보기에 이들은 진짜 주동자가 아니었다. 저 학생들, CCTV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아마도 희생양일 거야. 진짜 범인들을 숨기기 위한 학생들의 증언. 비공식적으로 체포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저희는 정말 모르겠어요. 김모군 20일 서울대 정치학과의 증언이었다. 그날 새벽에는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럼 왜 체포된 거죠? 며칠 전에 반미 시위에 참가했었거든요. 그걸 빌미로.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정말 무죄예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진짜 범인들의 행방. 그렇다면 CCTV에 찍힌 진짜 범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강인호와 한지아는 계속 추적했다. 그 검은 세단의 행방을 찾아보자. 어떻게요? 차량 등록 정보를 뒤져보는 거야.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해당 번호대의 차량 정보는 모두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내부 정보원.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다. 저는 교통과 김 경사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혹시 바이리에 34XX 번호대 차량 찾고 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차를 봤거든요. 김 경사의 증언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 차, 안기부 소속 차량이에요. 확실해요? 네. 제가 교통과에서 일하니까 정부 차량들은 다 알아요. 안기부의 개입.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 안기부에서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왜 안기부가 이런 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강인호가 추리했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또는 학생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더 깊은 음모. 한지아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혹시 미국과의 협의 하에 벌어진 일일까요? 무슨 뜻이야? 미국도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적당히 조절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이것은 매우 복잡한 국제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위험한 진실. 두 사람은 점점 위험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한지아가 걱정했다. 아웅산 사건 때도 이랬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어. 강인호의 의지는 여전했다. 무고한 학생들이 누명을 쓰고 있어. 감시의 시작.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감시를 받기 시작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어요. 며칠째 같은 차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정보 수집의 어려움. 공식적인 수사가 막힌 상황에서 정보 수집은 매우 어려웠다. 관련 서류들이 모두 기밀로 분류되었어요. CCTV 테이프도 회수되었고요. 증인들도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방법이요? 직접 그들을 찾아가는 거야. 제5장 은밀한 조종자. 근적 추적. 5월 28일. 강인호와 한지아는 CCTV에서 확보한 30대 남성의 사진을 들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공식적인 수사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명동 일대의 상점 주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양복점 주인이 반응을 보였다. 아, 이 사람 며칠 전에 봤어요. 어디서요? 바로 옆 빌딩 지하 카페에서요. 누군가와 만나고 있더라고요. 은밀한 접선. 양복점 주인 이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그 사람이 정장을 맞추러 왔었어요. 언제요? 한 일주일 전쯤. 아주 급하게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정장이었나요? 고급 수입 원단으로 양복 한 벌이요. 돈도 현찰로 치렀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 옷 맞추면서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계획대로 진행한다. 시간 맞춰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하 카페의 비밀. 이 씨가 말한 지하 카페를 찾아갔다. 명동 살롱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카페였다.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카페 사장에게 물어봤다. 기억해요. 아주 인상적인 만남이었거든요. 어떻게요? 한 명은 그 사진 속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정부 관료 같은 사람이었어요. 카페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서로 이름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형, 선배 이런 식으로만. 결정적 대화. 혹시 대화 내용을 들으셨나요? 일부만요. 워낙 조용히 말해서. 카페 사장이 기억하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 사람이 학생들을 앞세워서 이를 꾸미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국 쪽에서도 양해했다고 했어요. 정확히 언제였나요? 5월 20일쯤이었어요. 사건 나기 3일 전이었죠. 이것은 이 사건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였다. 정부 관료의 정체. 그 정부 관료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요? 50대 초반, 키 크고, 안경 쓰고, 아주 권위적인 분위기였어요. 혹시 이 사람인가요? 한지아가 정부 인사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카페 사장이 가리킨 사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모 비서관이었다. 청와대 연결고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제 정말 위험한 영역에 들어왔어요. 한지아가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에 가까워졌어. 강인호는 오히려 의욕을 보였다. 청와대까지 연결된 음모라면 더욱 밝혀내야 해. 30대 남성의 정체 확인. 한편, 다른 경로로 30대 남성의 정체를 추적했다. 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람, 과거에 북한 관련 수사를 받았었어요. 북한 관련이요? 네. 1970년대에 북한과 연결 의혹으로 조사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어요. 그럼 지금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무역업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중 신분. 더 자세한 조사 결과 그의 이중적 신분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무역업자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특수활동에 관련된 것 같아요. 강인호가 추리했다. 북한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와도 협력하는 이중 첩자 같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복잡한 관계도. 이제 이 사건의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30대 남성 북한 연결고리. 학생들을 이용한 방화 사건. 반미 감정 조성 학생 운동 탄압. 결국 여러 세력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은 거네요. 한지아가 정리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거야. 미국의 역할. 카페에서들은 미국 쪽에서도 양해했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정말 미국도 이 일에 개입한 걸까요? 가능성이 있어. 강인호가 분석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적당히 통제하고 싶을 거야.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한국 정부의 권위도 세워주고, 감시의 강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오늘도 같은 차가 따라와요. 그리고 전화도 도청당하는 것 같아요. 집 앞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결정적 증거 확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왔다. 내일 그들이 또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어디서요? 호텔 신라 지하 라운지에서요. 확실한 정보예요? 네. 카페 사장이 그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다음 만남 약속을 잡더래요. 잠복 작전 계획. 이번에는 꼭 결정적 증거를 잡자. 어떻게요? 녹음 장비를 준비하고 사진도 찍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잠복 작전을 준비했다. 작전 준비. 다음 날을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녹음기는 소형으로 준비하고 카메라는 망원 렌즈로.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 요원도 배치하자. 하지만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정말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아요. 한지아가 불안해했다. 하지만 해야 해. 진실을 위해서. 강인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제6장 추적과 진실. 호텔 신라 지하 라운지 5월 29일 오후 7시. 강인호와 한지아는 호텔 신라 지하 라운지에서 500m 떨어진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소형 무전기와 망원 카메라, 그리고 고성능 녹음기를 준비했다. 목표물 확인. 한지아가 망원경을 통해 라운지 입구를 관찰했다. 30대 남성이 먼저 도착했어요. 시간은 정확히 7시였다. 그리고 10분 후 청와대 김 비서관이 나타났다. 김 비서관도 확인했어요. 좋아. 이제 접근하자. 위험한 잠입. 두 사람은 라운지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다행히 라운지는 어두워서 숨기 쉬웠고 여러 테이블들이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엿듣기에도 좋았다. 저쪽 구석 테이블이에요. 한지아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그들로부터 2테이블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녹음기 준비됐어요? 네. 작동 중입니다. 결정적 대화 도청.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비서관,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0대 남성, 다행입니다.
학생들도 예상대로 움직여졌고요. 김 비서관, 미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30대 남성,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반미 감정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더 깊은 음모. 대화는 계속되었다. 김 비서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30대 남성, 학생 운동을 더 강하게 단속할 명분이 생겼으니 그쪽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관, 좋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는 어떻게 보고할 건가요? 30대 남성, 성공적인 반미 투쟁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 미국, 그리고 북한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묵인하거나 이용한 복잡한 음모였다. 자금 거래 발각. 대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30대 남성, 이번 작전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김 비서관, 예전처럼 비자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0대 남성, 금액은? 김 비서관,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이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한지아가 카메라로 포착했다. 결정적인 장면을 찍었어요. 다음 계획 논의. 더욱 놀라운 대화가 이어졌다. 김 비서관, 다음에는 어떤 타겟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30대 남성, 노동자들을 이용한 시위는 어떨까요? 김 비서관, 좋은 아이디어군요. 노동운동도 적당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들은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리즈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 내부 스파이.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다. 30대 남성, 경찰 쪽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김 비서관, 이미 압력을 넣었습니다. 더 이상 파지 못할 거예요. 30대 남성, 그 강인호, 한지아라는 형사들 말인가요? 김 비서관, 네. 얘들이 좀 끈질기더군요. 두 사람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위험한 발각. 그때였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30대 남성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디요? 저쪽 테이블. 뭔가 수상해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재빨리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저녁이었어요. 한지아가 연기를 했다. 나도 그래요. 자주 이런 데이트를 해야겠어요. 강인호도 맞춰서 연기했다. 간발의 차이. 다행히 두 사람의 연기가 통했다. 그냥 연인들인 것 같네요. 30대 남성이 의심을 풀었다. 계속 얘기하죠. 하지만 이미 중요한 대화는 끝난 상태였다. 증거 확보 완료. 30분 후, 두 사람의 만남이 끝났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조심스럽게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대성공이에요. 한지아가 흥분했다. 녹음도 완벽하고 사진도 잘 나왔어요. 이제 결정적 증거가 있어. 강인호도 만족했다. 증거 분석. 호텔에서 나온 두 사람은 안전한 장소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했다. 녹음 내용. 미 문화원 방화가 계획된 작전이었음. 청와대와 정체불명 조직의 협력. 미국의 묵인. 북한에 대한 이중보고. 추가 작전 계획. 사진 증거. 김 비서관과 30대 남성의 만남. 서류 봉투 전달 장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복잡한 국제정치.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해보니 이 사건의 복잡한 배경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 반미 감정 조성 학생 운동 탄압. 미국 적당한 수준의 반미 감정으로 한국 통제. 북한 성공적인 반미 투쟁 선전. 정체불명 조직 각 세력 간 중간 역할. 결국 모든 세력이 각자의 이익을 챙긴 거네요. 한지아가 정리했다. 그리고 무고한 학생들과 일반인들만 희생된 거야. 다음 행동 계획. 이제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공개해야죠.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강인호가 고민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해. 무고한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있어. 내부 고발 준비.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도훈 서장에게 보고하자. 서장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서장님은 믿을 수 있어. 아웅산 사건 때도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그 다음에는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해. 위험한 게임.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었다. 청와대와 안기부, 그리고 정체불명의 조직까지 상대해야 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해야 해. 진실을 위해서. 강인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마지막 확인.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확보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행동에 옮길 시간이었다. 준비됐어요? 네. 가죠. 두 사람은 이도훈 서장을 만나러 경찰서로 향했다. 제7장 함정과 체포. 경찰청 서장실. 5월 30일 오전 10시. 서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이도훈 서장 앞에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펼쳐놓았다. 이게 다 뭡니까?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진짜 진실입니다. 이도훈 서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청와대와 정체불명의 조직이 합작해서 벌인 일입니다. 서장의 결단. 이도훈 서장은 한참 동안 고민했다. 2년 전 아웅산 사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또 진실을 덮으라고 하겠군요. 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도훈 서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경찰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어요. 정말입니까? 네. 아웅산 사건 때 진실을 덮었던 것이 지금까지 후회스러웠어요. 비밀 작전 계획.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들이 먼저 알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거예요. 이도훈 서장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움직입시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만요. 누구를 동원하시겠습니까? 수사과 최 과장, 정보과 박 과장.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그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겁니다. 체포 작전 준비. 오후 내내 비밀리에 체포 작전이 준비되었다. 30대 남성의 신원부터 확실히 밝혀봅시다. 수사팀이 집중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람, 진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1970년대에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전력이 있어요. 그럼 정말 북한 공작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와도 협력하고 있는 이중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 비서관의 뒷조사. 청와대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김 비서관, 과거의 안기부 출신이네요. 언제부터 청와대에 있었죠? 1983년부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에요. 그럼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민정 분야에서는 거의 실세 수준입니다. 동시 체포 작전. 오늘 밤 11시에 동시 체포하겠습니다. 이도훈 서장이 최종 지시를 내렸다. 박철수는 종로구 자택에서, 김 비서관은 청와대 숙소에서. 저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력 저항에 대비하세요. 위험한 밤. 오후 10시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박철수 체포팀에 합류했다. 목표 지점 도착했습니다. 종로구 가회동의 한옥주택. 겉으로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내부에는 각종 통신 장비들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포위 완료했습니다. 돌입하겠습니다. 박철수 체포.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다.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박철수는 이미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거기서 늦었군요. 박철수는 의외로 침착했다.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처리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파기하지는 못했다. 반쯤 탄 서류들과 통신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비서관의 저항. 한편 청와대 쪽 체포팀은 더 큰 저항에 부딪혔다. 김 비서관은 현재 청와대 경호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체포영장이 있어도 청와대 내에서는 집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도훈 서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에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정치적 압력. 자정이 되자 청와대에서 강력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즉시 체포 작전을 중단하라.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도훈 서장은 굳건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체포. 새벽 2시, 드디어 김 비서관이 체포되었다.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영장을 집행한 것이었다. 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방화치사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비서관은 끝까지 저항했다. 이건 국가 기밀입니다. 공개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정적 증거 확보. 박철수의 집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더 발견되었다. 북한과의 비밀 통신 기록, 정부 기관과의 협력 문서, 자금 거래 내역, 다음 작전 계획서. 이거 보세요. 다음에는 부산에서 노동자 시위를 조작할 계획이 있었어요. 한지아가 문서를 보며 놀랐다. 미 문화원 사건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뜻이에요. 조직의 전모. 확보된 문서들을 통해 거대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은 불사조 작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불사조 작전단. 네. 아웅산 사건 때 나왔던 피닉스 그룹의 후속 조직인 것 같아요. 구성원. 청와대 관계자 3명. 안기부 출신 5명. 북한 연계 인물 2명. 재계 인사 다수. 목적. 정권 안정화. 반대 세력 제거. 국제관계 조정. 공작금 추적.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작금의 규모였다. 총 50억 원이 투입된 것 같아요. 50억 원이요? 네. 청와대 비자금, 기업 후원금, 그리고 북한 자금까지. 북한 자금도 있었다고요? 북한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일부 자금을 제공한 것 같아요. 모든 세력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 복잡한 구조였다. 언론 조작 증거. 언론 조작 증거도 발견되었다. 모든 언론사에 미리 보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학생들의 과격 시위로만 보도하고 다른 배경은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사불란했구나. 희생양들의 진실.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저 학생들 정말 무고했어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박철수의 문서에 보면 학생들은 단순히 이용만 당한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은 며칠 전 반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것이었다. 진짜 방화범들은 따로 있었고 학생들은 완전한 희생양이었다. 국제적 파장.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 파장도 예상되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중국 쪽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고요. 모든 관련국들이 진실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서장의 결단. 하지만 이도훈 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경찰의 사명을 잊을 수는 없어요. 검찰 송치. 새벽 4시 박철수와 김 비서관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방화치사 방조, 조직폭력배 가입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까요? 그건 우리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추가 체포. 오전이 되면서 추가 체포 작업이 진행되었다. 불사조 작전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하나씩 검거되기 시작했다. 안기부 출신 2명, 청와대 관계자 1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습니다. 강인호가 다짐했다. 증언 확보. 체포된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박철수가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실토하고 있어요. 과거 사건들요?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조작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음모의 실체. 박철수의 자백을 통해 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을 조작했다고 해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요? 네. 학생이나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사건을 만들고 그걸 빌미로 탄압하는 방식이에요. 미 문화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제8장 진실의 대가. 서울지방법원 6월 15일.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지 2주가 지났다.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다. 피고인 박철수, 김를 법정에 출석시키세요. 판사의 선언과 함께 두 주동자가 법정에 나타났다. 검사의 기소. 검찰은 다음과 같이 기소합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1985년 5월 23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미국문화원에 방화하여 1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을 상해케 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방화치사, 조직폭력배 구성 등의 죄에 해당합니다. 기소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박철수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박철수,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철수가 일어섰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1970년대에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 정부 기관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처음에는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복잡한 일들에 개입하게 되었어요. 불사조 작전단의 실체. 불사조 작전단이라는 조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 조직은 1983년 아웅산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권 안정과 반대 세력 제거였습니다. 박철수는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상세히 증언했다. 미 문화원 사건도 그 계획 중 하나였어요. 김 비서관의 변명. 김 비서관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저는 국가를 위해 일한 것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그건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화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김 비서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강인호와 한지아의 증언. 증인 강인호, 한지아를 출석시키세요. 두 형사가 증인석에 나섰다.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게 되었습니까? 강인호가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생 시위로 보였지만 현장 증거들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전단지의 필체가 여러 명이었고 북한식 어투가 섞여 있었어요. 한지아도 증언을 이어갔다. 그리고 휘발유와 성냥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군용이나 특수 용도였죠. 결정적 증거 제출. 이것이 녹음 테이프입니다. 법정의 호텔 신라에서 녹음한 대화가 재생되었다. 김 비서관,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철수, 다행입니다. 학생들도 예상대로 움직여졌고요. 법정이 술렁였다. 이것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사진 증거.
이것은 두 피고인이 자금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한지아가 찍은 사진이 법정에 제시되었다. 선명하게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서류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의 작전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무고하게 체포된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다. 즉시 석방되었고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3명의 학생들이 2주간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이제 명예를 되찾게 되었다. 유가족의 진술. 화재로 사망한 경비원의 유가족도 법정에 나섰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런 음모에 휘말려서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합니다. 꼭 엄벌해 주세요. 법정은 숙연해졌다. 재계 인사들의 연루, 재벌들의 연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자금 지원이 주였습니다. 검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대기업 총수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다. 정치적 파장.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고 여당에서는 일부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려 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국제적 반응. 미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 규명을 환영한다. 하지만 미국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중국과 북한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1심 판결. 7월 20일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박철수,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방화치사 등의 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 같은 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다. 항소와 재판 과정. 두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형량 감형은 어려워 보였다. 2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조직원들의 처벌. 불사조 작전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처벌받았다. 안기부 출신들은 징역 5회, 1공년. 청와대 관계자들은 징역 3회, 7년. 협력자들은 징역 1회, 3년. 총 15명이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다. 강인호와 한지아의 포상. 두 형사는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다.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한지아가 의문을 표했다. 물론이야. 진실을 밝혀낸 거잖아. 강인호가 확신했다. 언론의 보도. 이번에는 언론들이 진실을 제대로 보도했다. 미 문화원 방화, 정부 합작, 조작극, 무고한 학생들 희생양으로 이용, 불사조 작전단의 충격적 실체.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다. 제도적 개선.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정보기관 감시 체계 강화, 경찰 수사 독립성 보장, 언론 자유 확대.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한지아의 소망이었다. 불사조 작전단의 완전 해체. 수사를 통해 불사조 작전단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았고 조직의 자금줄도 차단되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는 확실히 뿌리를 뽑아냈어. 희생자들의 명예. 사망한 경비원에게는 국가에서 순직 인정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부상당한 사람들도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명예는 회복된 것 같아요. 학생들의 복권. 무고하게 체포된 학생들은 완전히 복권되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지급된대요. 당연한 일이죠. 사회적 충격.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가 이런 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는 어떤 사건이든 의심해 봐야겠어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정치적 변화. 이 사건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조작과 거짓말에 분노한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민주화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강인호가 나중에 회고했다. 강인호와 한지아의 다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뿌듯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정의가 승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또 수사하죠.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에필로그, 정의의 승리. 1985년 여름, 서울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은 완전히 진실이 밝혀진 채로 막을 내렸다. 무고한 사람들은 명예를 회복했고, 진짜 범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거대한 음모 조직은 해체되었고, 사회는 조금 더 투명해졌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미 문화원 터는 나중에 새롭게 건축되어 다시 문을 열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른다. 하지만 그 붉은 벽돌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용기가 새겨져 있다. 정의를 향한 끝없는 의지가. 그리고 그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0편 완.